제가 예전에 할리우드 배우가 나와서 같이 게임을 하는 그런 예능 프로에서 영어식 사고, 영어 뇌는 정말 다르구나라는 걸 느낀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게임이 딱 시작이 되었는데 사람들이 지금 가야 하는 건가? 좀 헷갈릴 만한 상황이었어요. 한국인 패널들은 지금 가야 해요? 라고 하면서 Now go 이렇게 계속 말했어요. Now go, go now. 그런데 그때 그 미국인 배우는 완전히 다른 단어를 말해서 제가 정말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과연 뭐라고 말했을까요? 우리 오늘 원어민들의 사고방식, 영어뇌를 만드는 영작 훈련 같이 해봐요. 아까 지금 가야 해요 라고 말할 만한 상황에 Now go 이렇게 말했다고 했잖아요. 지금 가야 해요? 면 가다니까 당연히 go 이렇게 말하고, 또 어디로 가야 해요? 이런 말 할 때도 go where 이런 게 이제 우리는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그 같은 상황에서 원어민은 내가 지금 출발해도 되는 건가? 라는 뜻으로 can I?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인 패널분들이 now go 이럴 때 그 원어민이 계속 can I? should I? 이렇게 말해서 제가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동과서라는 다큐멘터리를 보면 서양인들은 개개인, 개체로 생각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개체는 곧 다 하나하나의 명사적으로 사고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상황 속에서 누가 이거를 하려고 하는지 주어를 말하고요. 그리고 조동사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조동사 그냥 그 종류별로 의미를 외우잖아요. 그런데 회화에서 조동사가 정말 중요하고, 또 그것부터 말을 해야 하는 이유는 이 주어의 상황, 또 감정, 또 강한 어조로 말할지 약한 어조로 말할지 그 뉘앙스 같은 걸 보여주는 게 조동사이기 때문에 주어에 대해서 말을 하려면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어의 뇌, 동양인 같은 경우는 그 개체와 개체, 명사와 명사 간의 그 관계를 더 중시한다고 해요. 그래서 서양인들이 사람, 밥이라고 하면 그냥 사람이고 밥인가 보다 이렇게 명사를 따로 본다면, 동양인들은 사람이 밥을 먹는다, 사람이 밥을 요리한다 이런 식으로 동사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같은 이렇게 딱 가야 하는 상황에서 한국어가 지금 가야 하나 이니까 그걸 그대로 번역해서 now go 아니면 go now 이렇게 나왔고, 영어 뇌에서는 지금 가야 하나, 가다라는 동사가 떠오르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이걸 해도 되는 상황인가? 나라는 주어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라고 말할 땐 can I 라고 말하고, 그리고 should 같은 경우는 상대의 그 의견을 물어보는 그런 조동사예요. 그래서 그 진행하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한테 저 지금 해도 되나요? 처럼 말을 하기 때문에 should I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해요? 이것도 한국어로 생각하면 그렇게 되죠? 그리고 그대로 번역하면 go where 이게 떠오르지만, 원어민들은 어디로 가야 해요? 라고 말할 때 그 뇌 속에 나라는 주어가 상대의 의견을 물어보자 라는 뜻으로 where should I? Where should I? 이게 먼저 떠오른다는 거죠. Where should I 다음에 go, 그 다음에 붙여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동사만 떠올리다 보면 문장을 더 이상 만들 수가 없는데, 영어식으로. 그런데 where should I 까지 나오면 그 다음에 계속 문장을 붙여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식 사고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조동사, 주어로 문장을 시작하는 게 중요하고, 제가 상황을 5개 드릴 거예요. 이 영어식 사고 방식에 맞게 영작을 좀 더 해볼게요. 첫 번째는 호텔에서 수건을 빌리는 상황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이 문장 같이 영작해 볼 건데, 수건 2장 쓸 수 있죠. 이거 언제까지 돌려줘야 해요? 이거 영어로 어떻게 바꿔서 말할 수 있을까요? 이때 문장으로 말을 하려면 반드시 주어부터 튀어나올 수 있어야 하고, 이게 정말 0.01초 무의식 중에 튀어나올 수 있을수록 영어 뇌가 갖춰지는 거예요. 그 수건을 빌리기 위해서 직원분께 말을 걸게 되잖아요. 수건 2장을 딱 잡으면서 can I? 이렇게 먼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can I? 이게 문장의 시작이에요. 제가 이걸 좀 쓸 수 있을까요? can I? 그리고 그때 좀 더 공손하게 말하고 싶다면 could I? 이렇게 선택해도 되고요. 또 may I? can보다 could가 could보다 may가 더 공손하고
그냥 조동사니까 외우자가 아니라 이게 회화에서는 정말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 그 주어가 중요하다 보니까 주어의 그 감정, 어조를 표현하기 때문에 그래요. May I 같은 경우는 좀 허락을 받는 느낌도 있어서 이거 좀 제가 써도 되는 걸까요? May I? 좀 굉장히 나를 낮추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Can I? Could I? May I? 이렇게 시작을 했다면 그 다음에 이제 동사가 나오게 되는데 써도 될까요? use를 써서 Could I use the towels? 이거 언제까지 돌려줘야 해요? 라고 말할 때도 한국어는 굳이 주어가 없이 말하는 것도 말이 되죠. 그런데 영어는 주어가 없으면 문장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아마 이 문장을 먼저 영어로 떠올리자 했을 때 when, 일단 언제는 when이니까 그리고 돌려주다는 뭐 give you back 아니면 뭐 return 이런 게 떠오를 텐데 영어로 말할 때 내가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돌려주는 것에 대해서 상대의 그 의견을 묻는 거죠. 왜냐 그 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When should I? 이게 먼저 나와야 돼요. When should I? 언제까지 제가 해야 할까요? When should I return them? 그 수건들을 언제까지 돌려드려야 할까요? When should I return them?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When should I? 이게 생각 안 해도 그냥 0.01초 만에 나와요. 그런데 영어가 어려운 분들은 이것도 안 떠오르고 그냥 동사만 떠오르다가 뭐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영어식 사고를 알고 나면 문장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거죠. When should I return them? 이 문장 입으로도 같이 말해볼 건데 제가 말하는 거 듣고 2번 저와 같은 속도로 말하면 돼요. Could I use 2 towels? When should I return them? 말해보세요. Could I use 2 towels? When should I return them? Could I use 2 towels? When should I return them? 두 번째는 카드로 결제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상황인데 여기 신용카드 받아요? 카드로 결제할 수 있어요? 이 문장을 같이 영작해 볼게요. 여기 신용카드 받아요? 이거는 뭐라고 말하면 되겠어요? 물론 간단하게 credit card, okay?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풀문장으로 제대로 말하고 싶다면 주어부터 잘 잡아야 하는데요. 당신네 가게가 신용카드를 받느냐라고 하기 때문에 Do you? 이렇게 시작을 해야 돼요. Do you? 그리고 받는 건 take 쓸 수 있어요. Do you take credit cards? 라고 하면 credit cards, 신용카드들을 take, 받냐. 그래서 일단 당신들이 하냐, 뭐 그런 서비스가 있냐, 그런 물건이 있냐 라고 물어볼 때 일단 do you부터 시작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카드로 결제할 수 있을까요? 이때도 결제하다는 영어로 pay 이거잖아요. 그래서 결제하다 pay가 떠오르겠지만 그 전에 내가 결제하려고 하는 거죠. 딱 카드를 내밀면서 can I? 이것부터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이거 할 수 있을까요? 그럼 그게 결국 결제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이때도 어조를 이 주어, 내가 원하는 대로 말을 하는 거죠. 제가 할 수 있을까요? Can I? 해도 되고 좀 혹시 할 수 있을까요? 좀 더 공손하게 Could I? 이렇게 해도 되고 May I? 하면 더 공손해지죠. 카드로 결제하다가 pay by credit card 이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카드사의 시스템에 의해서 결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카드를 보여주면서 Could I pay by credit card?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Could I pay by credit card? 그런데 지금 보면 앞문장에서는 credit cards 라고 s가 있고 뒷문장은 그냥 credit card라고 하잖아요. 영어는 명사적으로 사고하기 때문에 또 이 명사의 수가 어떤지를 굉장히 따지는데 신용카드를 받는 건 그 모든 종류의 모든 고객들의 신용카드를 받는 거니까 여러 개죠. 그래서 Do you take credit cards? 여러 개를 뜻하는 s를 붙여서 말하고 그리고 그냥 내 카드로 결제할 땐 pay by credit card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이 문장 그 상황에 있다고 상상하면서 2번 또 말해볼게요. Do you take credit cards? Could I pay by credit card? 한 번 더. Do you take credit cards? Could I pay by credit card? 세 번째는 비행기 내에서 짐 올리는 거 도와달라는 상황이에요. 좀 도와주실래요? 저기 짐칸에 못 넣겠어요. 이 짐이 너무 무거운 거죠. 여러분, 좀 도와주실래요? 라고 할 때 어떤 게 떠오르나요?
이제 우리가 계속 연습을 했으니까 그냥 풀 문장이 만들어지는 분들이 있을 거고, 그런데 도와달라라고 할 때 실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help me 이걸 거예요. help me. 그런데 이건 정말 다급한 상황. 예를 들어서 물에 빠진 상황이라면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help me 라고 외쳐요. 동사로만 말을 하면 굉장히 직접적이고 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거죠? 앞에 있는 상대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help me를 말하기 전에 이렇게 막 힘들어하는 걸 보여주면서 could you? 이렇게 시작을 먼저 할 수 있어야 돼요. Could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조동사, 주어로 말을 시작하는 거. Could you help me? 이때도 물론 Can you help me? 해도 되는데 조금 더 공손하게 Could you help me? 저기 짐칸에 못 넣겠어요. 이것도 지금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I can't 이것부터 먼저 말을 하는 거죠. I can't 그리고 이제 놓는 게 put이기 때문에 I can put it 그리고 위에 짐칸을 overhead bin이라고 하거든요. 머리 위에 있으니까 I can't put it in the overhead bin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I can't put it 이걸 놓을 수가 없어요. in the overhead bin 저 위에 있는 짐칸에 문장을 만드는 순서가 I can't 할 수가 없어요. 주어 조동사 말하고 put it 놓는 거 그리고 이 짐을 또 어디다 놓는지 in the overhead bin I can't put it in the overhead bin 이렇게 지금은 인식하면서 하지만 여러분들이 영어식 사고, 영어 뇌가 잡히면 이게 휘리릭 나와요. I can't put it in the overhead bin. 이 문장도 말해볼게요. Could you help me? I can't put it in the overhead bin. 말해보세요. Could you help me? I can't put it in the overhead bin. 한 번 더. Could you help me? I can't put it in the overhead bin. 네 번째는 택시를 불러달라는 상황인데요. 택시 어디서 잡는지 모르겠어요. 택시 좀 불러주실래요? 이 문장을 같이 영작해 볼 건데 한국어는 주어를 굳이 말하지 않지만 영어는 무조건 주어로 시작해야 하고 모르겠어요니까 I don't know 이거로 말하면 되겠죠. I don't know 그리고 어디서 잡는지 모르겠다 그대로 붙여 말하면 되는데 where I can get a taxi 택시를 잡는 것도 결국 그거를 내가 얻는 것이기 때문에 get을 쓸 수 있어요. I don't know where I can get a taxi. 그리고 또 택시 한 대라서 명사를 정확하게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를 뜻하는 어도 붙여 말해요. Get a taxi. 그 다음 택시 좀 불러주실래요? 라고 할 때 예전에 제 사촌 동생이 이거 영어로 call me a taxi라고 하면 되냐고 물어봤는데 그게 맞을 수도 있고 조금 어색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동사부터 먼저 말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불러주세요를 그대로 한국어는 말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call me a taxi 이게 택시를 한 대 불러달라도 되는데 call me라고 한 다음에 뒤에 뭔가를 말하면 저를 택시라고 불러주세요. 이런 뜻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말을 하더라도 앞에 누가 택시를 불러요? 상대가 부르는 거죠. 그래서 Could you call me a taxi? 이렇게 말하는 게 그 상황에서 훨씬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상대에게 불러달라고 하기 때문에 좀 더 공손한 말투가 좋아요. Could you call me a taxi? 이 문장도 같이 말해볼게요. I don't know where I can get a taxi. Could you call me a taxi? 말해보세요. I don't know where I can get a taxi. Could you call me a taxi? 한 번 더. I don't know where I can get a taxi. Could you call me a taxi? 다섯 번째는 내가 감기에 걸린 상황이에요. 그래서 나 감기 걸린 것 같아. 병원 좀 가볼까? 이걸 영작해 볼 건데 감기에 걸리다 이 표현은 대표적으로 I got a cold라고 있는데 그런 것 같다이기 때문에 I think I got a cold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문장도 영어식 사고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데요. 나라는 명사가 a cold, 감기라는 그 하나의 질병을 얻게 되었다, 생겼다. 이게 감기에 걸리다 이고 이때 어를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명사식 사고에서는 그게 하나인지 여러 개인지 굉장히 따져서 말을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때 없이 그냥 I get cold라고 하면 좀 다른 뜻이 되는데요. 내가 cold, 어떤 추위를 얻는다. 그래서 추위를 많이 탄다. 이럴 때 I get cold easily 이렇게 말을 해요. 한국어는 감기에 걸리다, 추위를 타다가 너무나 다른 그 표현 같죠? 걸리다, 타다, 동사도 완전히 다르게 쓰고 그런데 영어는 명사로 사고를 하다 보니까 나라는 주어가 a cold, 하나의 그 감기, 어를 붙인 감기란 뜻이기 때문에 그걸 가졌는지 아니면 그냥 cold, 추위를 잘 갔는지, 타는지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요. 병원에 가볼까? 이것도 상대의 의견을 물어보는 거고 내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should I 이렇게 시작하면 돼요. should I? 그리고 나서 병원에 가다는 영어로 go to a doctor 이라고 하면 돼요. should I go to a doctor? 이것도 명사식 사고를 정말 잘 보여주는데 나라는 명사가 한 명의 의사에게 가는 게 병원 가다예요. 우리는 병원 가다라고 하면 go to the hospital 이렇게 병원 떠오르죠? 그런데 그거는 정말 큰 대형 병원, 응급실 있는 병원을 말하기 때문에 보통 감기 걸리면 동네 병원에 가게 되고 동네 병원에는 의사 선생님 한두 분 계시잖아요. 그래서 한 명의 의사에게로 간다. 이렇게 명사, 개체로 생각을 하는 거 go to a doctor. 우리 이 문장도 같이 말해볼게요. I think I got a cold. Should I go to a doctor? 말해보세요. I think I got a cold. Should I go to a doctor? 한 번 더. I think I got a cold. Should I go to a doctor? 네, 이렇게 5번째 문장, 영작까지 다 해봤네요. 네, 오늘은 영어뇌를 만드는 영작 훈련 같이 해봤어요. 영어를 잘하는 분들은 영어의 어떤 그 간단한 원리를 이해하고 영어를 받아들이는 분들이고 영어가 어려운 분들은 그냥 무작정 외우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한국어와 영어의 간단한 차이를 딱 알았을 때 영어가 터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와 함께 이런 부분 같이 배우고 영어 빠르게 잘하고 싶은 분들은 esterenglish.com 제 온라인 강의가 있으니까 추천드리고요. 여기 클릭하면 바로 오실 수도 있어요. 제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